경기도 오산에서 이것도 전 충격적이었어요. 이 의류 수거하면서 신생아가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발견이 됐어요. 숨진 채. 이게 발견된 시간이 지난 일요일에 새벽 2시입니다.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이 의류 수거함에 가서 의류를 수거하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. 거기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수건에 대충 쌓여 있고 그 위에 누가 버렸는지 이불 아래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. 아이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았고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2kg에 불과했고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달에서 한 8달 정도 된 조수가였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지난주에 중부지방이 굉장히 추웠습니다. 그렇죠. 계속 한파 영향 하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날씨를 봤더니 당시 온도가 최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었던 겁니다. 게다가 또 이제 큰 길가여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들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나. 찻소리 때문에. 네, 그러니까 길면 한 6일에서 짧으면 하루 정도 저 영하의 날씨에 저기군요.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. 네. 그리고 찻소리 때문에도 안 들릴 것이고 네. 또 누가 저기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? 고양이 소리겠지 하겠죠. 거기다 또 미숙아였고 체중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그렇게 큰 소리로 울 수 그렇죠. 있었을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당시 아기를 발견했던 경찰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. 수거함에 요즘에는 의류 수거가 별로 없대요. 예. 없는데 그 요 같은 걸 들어보니까 태아로 보이는 애가 죽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겁니다. 요는 위에 있었고 애 그 위에 딴 사람이 또 버린 거겠죠. 수건에 이제 애가 쌓여 있는 거죠. 승현님 아마도 이 엄마는 혼자 출산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버리다시피 아기를 유기한 거겠죠, 승현님? 사실 이 부분 보면 저는 두 가지의 판단이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. 분명히 이 부모, 특히 어머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죄명을 아마 가면 영아살인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경우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.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영하 7도, 영하 10도 정도에서 저 의료 상자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은 전 100%그 부모가, 즉 어머니가 인지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영아살인죄가 되면 또 영아살인죄라는 게 이게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서 과연 이 부분을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참작할 만한 사유로 봐야 할 것인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낙태죄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이게 지금 미수가,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가 두 가지 다 나오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 중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면 이 점도 또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다 기억하시겠죠, 시청자 여러분. 아이를 낙태해서 버렸을 때 그 낙태라는 거는 현재 우리 법에는 낙태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처벌할 수 없는 부분. 지금은 그러니까 10개월이 다 된 아이를 임신 중단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꼼꼼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승현님이 이제 엄마를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왜 엄마만 처벌하느냐? 이 아기를 잉태하고 엄마 혼자서 베는 것도 아닌데 이 아빠란 놈도 누군지 몰라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적어도 그러면은 베이비 의류 박스 있죠? 네.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이 아닐까. 그리고 이제 7달 정도에서 미숙아를 낳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기를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, 이 남자를 추적을 해서 처벌하는 그 문제는 좀 또 논외로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. 이제는 예, 우리나라가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예컨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아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타가 시설까지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음지로 다 몰아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.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쾌락 본능에는 상당히 충실한데 이 정도의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은
후손 전수 본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박 변호사님 네. 일단 잡아야 되겠죠. 잡을 수 아마 있을 겁니다. CCTV 추적을 하고 있고요. 이 대로입니다. 대로다 보니까 목격자도 막 있을 가능성도 있고 경찰 일단은 CCTV 분석해서 추격을 하고 있고 지금 승재현 의원이 좀 말했던 것처럼 영아 살해죄 아니면 유기치사 아니면 살인죄 뭐 등등이 좀 예상되는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검거를 한 다음에 막 일단 남성이 여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. 또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상황상 봤을 때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CCTV 분석해서 용의자를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